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난 후 사연 열차의 애청자가 되어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때론 함께 화도 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들 그러하듯 저의 기가 막혔던 이혼 사연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 부부였어요.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 오랜 시간 함께 지냈죠. 연애 역시 오래 했던 터라 신혼부부 그 특유의 풋풋한 감정은 없었지만 오래 봐왔던 시간만큼 잘 맞는 부분들도 많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생활 패턴도 잘 맞았고요. 거기에다 친정뿐 아니라 시댁 역시 다른 지역에 있어서 저희 두 사람만 잘 지내면 다른 이유로 싸울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제 예상을 남편은 보기 좋게 짓밟아 놓더군요. 평화롭게 남편과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기 시작하더군요. 왜 남자들 그런 행동 있잖아요. 과하게 제 눈치를 살핀다는 느낌이 들며 어딘가 모르게 뚝딱거리는 멍청이처럼 행동하는 거요. 전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 답답해서 터놓고 물어보았죠. 여보, 무슨 일 있지?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왜? 당신 요즘 수상해? 계속 내 눈치 살피고 행동도 어색하고. 하여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숨기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말해. 내가? 아닌데, 나 진짜 숨기고 그런 거 없어. 남편은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의 행동은 계속해서 더욱 수상해졌어요. 갑자기 전화를 화장실이나 제가 없는 곳에서 받는다거나 회사에선 점심을 함께 밥을 먹곤 했는데 이야기도 없이 점심시간에 사라져 한참 뒤에나 나타난다거나 등등.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와 인내심을 바닥치게 했고 결국 남편을 다시 추궁하기 시작했죠. 여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요즘 그렇게 수상하냐고. 제 말엔 짜증과 의심이 가득했고 남편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머뭇거리더니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우리 형 이혼하게 됐다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 뭐? 이혼? 이렇게 갑자기? 요즘 계속 다툼이 잦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나 봐. 아기 없을 때 그냥 정리하기로 합의했다네. 아, 그래. 그런데 그걸 왜 숨겨? 나만 괜히 이상한 오해했잖아. 아무리 요즘 이혼에 관대하다고 한들 사실 이혼이 좋은 일도 아니고 당신한테 이야기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어. 마냥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알 때 알더라도 굳이 내 입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당신이 이상한 오해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미안해. 괜히 혼자 이상한 상상하게 해서. 아, 그래.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 당신도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래서 아주버님은 괜찮으셔?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미안해, 여보.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고 저는 괜찮다며 그 상황을 넘겼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전 단순히 혈육이 가슴 아픈 일을 겪어 저런가 보다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 동생 된 입장에서 많이 속상한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의 표정이 그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시숙이 이혼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얼마 뒤부터 서서히 알게 되었어요. 시작은 시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시숙이 집에 있더라고요.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었던 터라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얼른 방으로 데리고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주버님이 왜 여기에 있어? 그게 형이 이혼하면서 회사를 옮겼다나 봐.
마침 회사가 이 근처라서 잠시만 신세 좀 지자고 하네.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런 중요한 일은 나하고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당신 혼자 결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 문제를. 내가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형이 신세 좀 지자고 했었는데 난 확답 준 게 없었단 말이야. 그냥 생각 좀 해본다고만 했지. 기회 봐서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형이 저러고 와버렸지 뭐야? 아, 정말 미치겠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한 집에서 살아. 진작에 당신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아, 나도 미치겠다고. 기회 봐서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밀고 들어온 걸 어떻게 해. 다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정말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덜컥 짐부터 싸서 들어온 시숙과 벌써부터 시숙한테 잡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남편. 저는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한들 같이 사는 건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려는 순간 시숙이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있기라도 한 듯 노크를 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차마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죠. 시숙은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수씨,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요. 알다시피 사정 때문에 급하게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하루빨리 집 알아봐서 나갈 테니 한동안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염치도 없고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무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면전에 대고 안 된다는 말도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시숙과의 합숙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객식구의 등장에 집안일이 많아지겠구나 하며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시숙은 남편보다 더 섬세하고 다정했으며 집안일도 웬만한 가정주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설거지도 깨끗하게 잘할 뿐더러 청소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심지어 빨래도 색깔별로 척척 하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남자랑 살면서 형님은 싸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숙의 그런 행동과는 별개로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을 닥달하는 일뿐이었죠. 여보, 아주버님은 언제 나가셔? 금방 나갈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이 몇 달째야. 나 불편하단 말이야.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옷도 편하게 못 입고 다니고. 그게 슬쩍 말을 꺼내보긴 했는데 아직 마땅한 집이 없는 것 같더라고. 뭐? 입 한 국에 다 따져서 집을 구한다는 게 말이나 돼? 대충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다시 한번 말 좀 해봐. 나 진짜 너무 불편해서 그래.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해볼게. 대답은 알겠다고 한 남편은 여전히 시숙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듯 했고 저는 또 그런 남편을 닥달하는 지겨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의 상황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시숙을 한평생 끼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저의 닥달에 남편이 곤란해 보이긴 했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남편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으니 사실 미안한 감정조차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가, 집이야? 네, 어머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볼일 있으시다고 나가셨고요. 그래? 나 결혼식 있어서 잠시 올라왔는데 온 김에 잠시 들리마. 조금 있으면 도착해. 네, 어머님. 조심해서 오세요. 시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반갑기는 처음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때껏 본 시모는 꽤 합리적인 사람이었기에 이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 줄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시모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시모는 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제 손을 꼭 부여잡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야, 고생이 많지? 내가 다 한다, 다 알아.
내가 요즘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아무쪼록 우리 아들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맞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아들들을 잘 부탁하다뇨. 전 시모의 손을 슬며시 빼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계속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곧 집 구해서 나가신다고 했는데요, 뭘. 그러니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제 말에 시모의 표정이 의아하게 바뀌는가 싶더니 이내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아직도 말 못했니? 아유, 너도 참 너다. 아직도 이야기 안 하고 도대체 뭐 했어? 시모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저 역시 남편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못한 이야기가 또 있어? 그런 거야? 말을 좀 해봐. 저는 불안한 예감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저의 닥달에 여전히 말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답을 주더군요. 에휴, 내가 이야기하마. 다름이 아니라 네 시숙 한동안 여기서 좀 더 살아야 할 것 같아. 네? 얼마나요? 아주버님은 곧 나가실 거라고 했는데요. 그게 요즘 네 시숙 선보고 다니고 있어. 마음 맞는 사람만 나타나면 바로 결혼 진행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거라. 남는 방에 그냥 좀 같이 사는 건데 괜찮지? 이건 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 싶더군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결혼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집주인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어이가 없음과 동시에 화가 치솟아오르며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더군요. 저기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지금 곤란하다고 했니? 네, 사실 지금까지 같이 지내는 것도 저 좀 많이 불편해요. 주말에는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주버님 계시니까 편히 쉬지도 못해요. 차림도 매번 신경 써야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길어도 한 달이겠거니 했는데 아무튼 전 좀 힘들 것 같네요. 너 혹시 생활비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마. 아니요, 어머님. 돈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편해서 싫어요. 그리고 언제 세장가 드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해요. 저는 단호하게 저의 뜻을 전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시모는 섭섭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 애써 화를 억누르며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괜히 나가서 돈 낭비할 바엔 여기서 같이 지내면 돈도 아끼고 가족끼리 붙어 살면서 가족 정도 들고 얼마나 좋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무리 그러셔도 전 힘들 것 같아요. 시모가 친절하게 설득하든 간절하게 설득하든지 간에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점점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지던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외출해서 돌아온 시숙이 집으로 들어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빠르게 상황을 살피더니 시모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어요. 저 손 안 본다니까요. 재수씨, 저 여기서 계속 지낼 생각 없으니까 어머님 말씀은 잊어주세요. 오늘도 집 보고 왔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보고 계약하려고 해요. 시숙은 듣지 않아도 무슨 상황인 줄 알겠다는 듯 다급히 저를 안심시키기 시작했고 그런 시숙의 말을 들은 시모는 언짢은 기색을 숨지 않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너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못 참니? 이게 뭐니? 괜히 아까운 돈만 낭비하게 생겼잖니? 가족끼리 좀 같이 사는 게 뭐가 불편하다고 저 유난인 건지? 정말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목젖을 마구 때리고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미 시숙은 조만간 나가겠다는 말을 뱉어냈고 제가 여기에서 입을 더 열어봤자 시모하고 싸우기밖에 더 하겠냐는 생각에서였죠. 그런 저의 의중을 읽은 남편은
황급히 시모를 배웅하고 나섰고 시숙은 시모를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나가며 터미널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남자들의 행동을 보니 그 어이없는 제안은 그저 시모 혼자만의 계획이었구나 싶긴 했지만 남편에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보, 정말 매번 이럴 거야? 이런 이야기는 빨리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랬어. 당신은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계속 난리고 형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나보고 잠자코 있으라고 그러고 나도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하여튼 당신한텐 미안해. 괜히 우리 형 때문에 이런 일이나 겪게 하고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원래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 어머님, 아주버님한테 당신이 딱 잘나서 안 된다, 빨리 나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당신이 매번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긍정으로 알아듣고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 말이 다 맞아. 미안해. 내가 애초에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우유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해, 여보. 우유부단의 끝인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어 보였죠. 반성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매번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야 마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과 함께 짜증이 깊숙이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다 짜증이 가득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 하나 없는 이 상황에서 오로지 저만 나쁜 년이 되는 그 상황이 특히나 더 짜증이 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시숙이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상황이었고 그랬기에 전 시숙이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바람과는 달리 금방이라도 나갈 것만 같던 시숙은 이사한다는 소식이 없었고 남편은 점점 굳어져가는 제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더 숨길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을 추궁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주시하고 있던 어느 날, 격리부에 있는 동료 친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혜선아, 집에 무슨 일 있어? 응? 일? 무슨 일? 왜? 나 무슨 일 있대? 아니, 네 남편. 이번에 퇴직금 정산해서 받아갔어.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큰 돈이 필요한가 싶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퇴직금만 해도 금액이 꽤 될 텐데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전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분명 시숙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많다는 것이 확실해지며 이 모든 물음표 가득한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은 시숙과 이혼한 형님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염치불구하고 이혼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오랜만이죠.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괜찮아. 동서, 무슨 일 있어? 그게, 형님, 아주버님이랑 왜 이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돌직구적인 물음에 형님은 한참 망설이는가 싶더니 무거운 입을 떼더군요. 그 인간 바람 피우고 있었어. 잠깐의 실수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만나왔더라고. 나한테 다 들킨 뒤에도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도리어 큰 소리치면서 이혼하자고 해서 해줬어. 아, 그러셨구나. 전 몰랐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투다가 헤어졌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당시엔 배신감도 들고 이때껏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싶어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젠 괜찮아. 사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란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 사람 붙잡고 외롭게 살던 때보단 그냥 혼자 사는 지금이 덜 외롭고 행복해. 아, 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건 그렇고 요즘 그 인간 동서한테 신세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이런 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동서, 그 인간 돈 없어. 상간녀 위자료랑 자기 위자료 다 그 인간이 내서 아마 지금 빚잔치 중일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내쫓아버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 쭉 늘어붙을 수도 있어. 어쩐지
역시 형님께 죄송하지만 여쭤보길 잘한 것 같네요. 이제서야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서방님도 잘 살펴봐. 나처럼 뒤통수 맞지 말고. 저희 남편이요? 그 사람이 왜요? 혹시 그 사람도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나요? 뭐 아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는 뭐하고 동서가 잘 지켜봐. 나도 확실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그래. 하여튼 내 꼴 나기 싫으면 동서가 스스로 나서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끊어. 형님과의 통화가 끝난 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시숙은 돈이 없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남편이 큰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시숙 때문에 맞더군요. 한 푼 없는 시숙이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남편이 돈을 마련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다른 수상한 점은 밝혀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을 잘 지켜보라니. 누가 들어도 수상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형님 말과는 달리 남편에겐 수상한 점은 전혀 없었어요. 매번 출퇴근도 저와 함께 했고 시숙 때문에 사이가 소원해지기 전까진 점심시간에도 저와 함께 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주말에도 거의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딴짓할 시간 따위 없었을 테니 더욱 이상했죠.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는데 그건 시댁이었어요. 시숙과 남편은 1, 2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한사코 두 사람만 다녀오겠다고 하곤 했었어요. 저도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의심을 하기보단 기쁜 마음이 더 컸기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딴짓하고 있다면 유일한 시간이 그때뿐이란 생각이 들었죠. 시숙이 이혼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시댁엔 두 사람만 다녀오곤 했으니 이것뿐이다 싶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두 사람이 시댁을 간다고 하는 날만 기다렸고 저의 바람대로 두 사람은 며칠 뒤 다가오는 주말에 시댁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 주말에 형이랑 집에 좀 다녀올게.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엔 나도 갈까? 아무래도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같이 가서 얼굴 비추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아니야. 그런 일 있었으니까 한동안 가지 않는 게 좋지.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이번에 같이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신 엄청 못 살게 굴 거야. 그런가? 그럼. 그러니까 그냥 이번엔 형이랑 나랑 다녀올게. 한사코 안 된다고 난리를 부리는 남편의 모습에 전 더욱 미심쩍어지며 주말을 더욱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가온 주말, 전 조심스럽게 두 사람 뒤를 밟았고 남편과 시숙은 시댁이 아닌 시댁 근처에 있는 골프장으로 향하더라고요. 골프장이 가까워질수록 전 그동안 속았던 제가 한탄스러우면서도 그저 기분 전환차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길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이 바람이 처참히 무너져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골프장 주차장에 멈춰섰고 골프장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 두 여자를 향해 시숙과 남편이 다가가더군요. 딱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두 여자. 그중 한 여자는 시숙과 아주 깊은 관계인 듯 만나자마자 어깨에 손을 두르며 걸어갔고 남편과 남은 한 여자는 멋쩍은 듯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곤 시숙과 여자의 뒤를 따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안도라는 걸 하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모르는 여자와 골프장이나 다닌다는 배신감보다 그 여자와 대면대면한 사이라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전 눈물을 훔치며 오랜 시간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2시간 뒤 주차장으로 나온 남편의 모습은 제 안도감을 한 방에 뻥 하고 날려버리더군요.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남편은 그 여자와 어색하기는커녕 누가 보아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고 혹시나 했던 저의 믿음과 안도감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혼만큼은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들리는 남편과 그 어린 여자의 대화 소리는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어디 갈 거야? 어디 가긴 좋은 데 가야지. 밥부터 좀 먹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것보단 갖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러면 쇼핑부터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정말? 쇼핑도 시켜주는 거야? 자기 진짜 최고다. 이 정도야 뭐. 대신 또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내가 연락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하면 안 돼? 알겠지? 알겠어. 그런데 자기 결혼 안 한 거 맞지? 애인도 없다고 했고. 그러면 그냥 나랑 쭉 만나면 안 돼? 난 자기 정도면 좋은데. 난 결혼 생각도 없고 한 여자한테 얽매여서 살고 싶지도 않아. 자, 얼른 가자. 나 슬슬 배고파지려고 해. 얼른 살 거 사고 밥 먹자. 알겠어. 가자. 남편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미혼인 척하고 있더군요. 그간 천연덕스럽게 저를 속이며 기만한 것도 모자라 외간 여자들한테 돈을 써대며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고 돌아다닌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니 이혼 말고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시숙이 벌이는 돈 문제부터 외도까지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천연덕스럽게 두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뒤로는 이혼을 준비했고 이혼 준비와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한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시숙과는 달리 남편은 그날 다른 여자들과 하루뿐인 만남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은 주로 캐디들이었는데 어리고 예쁜 캐디들만 골라 따로 연락처를 받아두었다가 골프장을 가는 날이면 일을 하루 쉬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며 돈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이르자면 하루 개인 캐디인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는 알바였던 것이죠. 이혼을 준비하는 그 몇 달 동안에도 남편을 스쳐간 여자는 한둘이 아니었고 사진 속 여자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경악스럽게 만들었죠. 한 여자에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외도의 증거들은 확실했고 시숙 역시 남편이 무사히 대출을 다 받아주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수씨,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그저께 집 계약했어요. 아, 그러세요? 집은 마음에 드세요? 예, 회사랑도 더 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재수씨한테 피해 안 드려도 돼서 그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동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참 죄송했거든요. 아, 네. 어찌되었든 무사히 이사해서 다행이네요. 예, 다시 한번 재수씨 감사해요. 어찌나 예의도 바르게 감사를 전하던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앞에선 저렇게나 예의 바르고 인성 바른 척을 하고 뒤에선 제 남편과 함께 아무 여자나 만나고 돌아다녔으니 말이에요. 하여튼 전 시숙이 이사 나가는 날을 이혼 통보의 디데이로 결정했고 대망의 그날 짐 가방을 챙긴 시숙은 사람 좋은 얼굴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건네더군요. 재수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전 시숙이 인사를 건네는 순간 새벽에 미리 싸놨던 남편의 짐 가방을 꺼내와 남편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같이 나가. 이거 당신 짐이야. 제 말엔 남편과 시숙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짐 가방을 밀어줬고 남편은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지 저에게 상황을 물어오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나가라니. 이 짐 가방은 또 뭐야? 말 그대로야. 당신도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난 이제 당신같이 더러운 인간이랑은 한순간도 같이 못 살아. 사이 좋은 형제답게 지금 이 길로 당신 형 따라가. 더럽다니.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당신 어디 아파? 아니, 꿈이라도 꿨어? 갑자기 왜 이러냐고.
도무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남편과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시숙. 저는 두 사람에게 그간 모아뒀던 사진 중 일부를 남편과 시숙에게 보여주었죠. 증거들을 본 두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당신 퇴직금도 미리 정산받고 대출도 받았지? 아마 그 돈으로 당신 형 집 구해줬을 테고. 그걸 어떻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 또 거짓말 하려고 그래? 내가 무슨 바본 줄 알아? 아, 됐어. 어찌되었든 난 당신이랑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하고 집 정리될 때까진 당신이 그렇게나 사랑하는 형 집에 가서 살아. 내가 여기서 지낼 거니까. 저의 통보에 남편은 그제야 큰일이다 싶었는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고, 시숙은 남편이란 짐을 떠안기 싫었는지 급하게 짐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 버리더군요. 그런 시숙의 모습에 남편은 당황한 듯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당신 말 잘 듣고 이제껏 잘했잖아.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이 한다는 짓이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는 짓거리인 것인지 참 기가 다 막히더군요. 저는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이거나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른 네 형이나 따라가라고.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저를 더욱 강하게 붙잡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한 사람이랑 깊게 만난 적도 없고 그건 그래 실수. 한 번의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그랬겠지. 한 여자한테 얽매이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참 대단하다. 바람 피운 것도 어이없는데 뭐? 결혼도 한 적이 없어? 여자친구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 당신 진짜 모습이 뭐야? 도대체 어떤 게 당신 진짜 모습이냐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나 다 알아. 그런데 여보, 나 믿어줘. 나 진짜 딱 한 번만 만나고 끝이었어. 2번 만난 여자는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냥 그저 조금 즐긴 것뿐이지 감정을 준다거나 한 적은 절대로 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고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이야. 정말 이것만은 맹세할 수 있어. 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더군요. 하루뿐이면 바람이 아닌 것이 되나요? 한 번뿐이면 잘못이 아닌 일이 되는 건가요? 전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남편에게 확인 사살을 시켜줬어요. 야, 한 번이든 하루든 외도는 외도고 바람은 바람이야. 그리고 네가 나 몰래 그 큰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네 형 준 것만 해도 이혼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 건 몰라?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그 돈 형이 형편 되는 대로 다 갚아준다고 했어.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덮고 지나가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도 다 받아오고 당신한테 지금보다 더 잘할게. 그리고 꼭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게. 돈? 걱정? 내가 미쳤니? 네 명의로 네가 대출받아서 네 형 준 건데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해? 당신 같은 인간 용서할 생각 추호도 없고 이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니까 너는 네 살 길이나 걱정하라고. 제 말에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발밑에 엎드려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네가 없어야 잘 사니까 당장 이 집에서 좀 꺼져. 나도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 없는 곳에서 깨끗한 공기로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살자. 내 말 안 들려?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저의 폭언과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달렸고 전 그런 남편을 안간 힘을 다해 뿌리치곤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지난 몇 달간 묵은 채증이 확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군요.
제가 그날까지 참고 또 참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론 시숙은 남편이 대출까지 받은 돈을 빌려 얻은 집에서 골프장에서 봤던 그 여자와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시숙을 줘버렸던 터라 본인은 따로 집을 얻을 능력조차 되지 않는 처지였죠. 이런 상황을 위해 전 남편이 대출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다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쫓겨난 남편이 갈 곳이라곤 시숙의 집뿐일 테고 제가 알아본 시숙의 성격상 짐이 될 것이 뻔한 남편을 받아줄 리 없으니 의 좋은 두 형제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요. 시숙에게 있는 대로 실망한 남편이 향후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떠한 선택이든 파국은 분명해 보였기에 여러모로 남편 놈의 앞날을 위해 이혼을 통보하기엔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이혼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믿을 구석이라곤 저밖에 없는 남편 놈은 끝까지 갖은 수를 쓰며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애를 써댔지만 결국 소송에서 이혼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숙에게 역시 위자료를 청구했고 조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의 예상대로 전 시숙은 전 남편을 받아줄 리 없었고 전 남편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집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지내는 것인지 소송하는 내내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꼴이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사랑하는 형이 안 받아줘? 말도 마. 집 앞에 아무리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더라. 요즘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해. 나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불쌍? 웃기고 있네. 정신 좀 차려. 이렇듯 전 남편은 거짓골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시숙은 전 남편에게 돈을 조금도 갚지 않는 것은 물론 전 남편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형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어요. 외도까지 서로 도와주며 큰돈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턱턱 빌려주던 의 좋은 형제의 결말은 그야말로 파국과도 같았죠. 모든 것이 저의 뜻보다 더 통쾌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군요. 결국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엔 두 사람이 언성까지 높이며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누가 돈 안 준대? 그까짓 돈 다 갚는다고 했잖아. 그까짓 돈? 그 돈이 얼만데 그까짓이래. 그리고 이때껏 단돈 10,000원도 준 적 없으면서 맨날 갚는다는 말만 하고 지금처럼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갚고서 큰 소리를 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서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해? 너 때문에 그 여자 도망갔잖아. 남의 집? 참, 진짜 웃기네. 그게 왜 형 집이야? 그 집 엄연히 내 집 아니야? 그 집 마련할 때 나한테 돈 빌려서 마련한 거 다 잊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도망간 게 왜 내 탓이야? 형이 모은 돈은커녕 빚밖에 없으니까 그 여자가 도망갔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이 모든 건 내 탓이 아니라 형이 빚쟁이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뭐? 빚쟁이? 너 이 자식 말 다 했어? 못했다 이 빚쟁이야. 내 돈 당장 갚아. 다 갚으라고. 말만 돈 갚는다고 하고 내 연락은 다 피하고. 네가 그러고도 형이냐? 넌 그래서 하나뿐인 형을 고소했냐?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초에 형이 나한테 그딴 식으로 안 굴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진 안 했겠지. 돈은 둘째치고 형이 내 연락을 피하지만 않았더라도 나도 이렇게까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언성을 높이던 전 시숙은 이내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전 남편 역시 시숙의 멱살을 맞잡고 개싸움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빚쟁이가 된 형제의 싸움이 참 보기 아름답기까지 하더군요. 어찌나 누구 하나 제정신 박힌 것들이 없는 것인지 형제는 형제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전 시숙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지만 전 남편은 회사가 같았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계속 봐야만 했었죠. 이미 끝난 사이이긴 하지만 한 회사에서 듣고 보고 지내려니
참 그것만큼 곤욕은 또 없더군요. 마주칠 때마다 불쌍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론 부족했는지 뻔뻔하게 부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여보는 무슨? 너랑 나랑 이혼한 거 잊었어? 누구한테 여보래? 그리고 눈 없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무 날카롭게 굴지 마. 나 요즘 힘들어. 네가 힘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말을 걸어. 왜? 네가 힘들다고 불쌍한 척하면 내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위로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이야, 진짜 뻔뻔하다. 이 와중에 나한테 부탁까지 한다고?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는데 나 맡고 있는 프로젝트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당신도 알잖아. 지금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 처음에도 당신이 큰 틀 잡아줬었잖아. 그 덕에 진행도 잘 되고 있었고.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요즘 형 문제도 있고 당신 도움도 없으니까 일이 진행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혼한 전 남편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이 일 좀 도와달라. 이거야? 부귀영화보다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지. 다 회사를 위해서 말이야. 이 인간은 참 끝까지 뻔뻔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살면 이런 상황에 일까지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대단하게도 파렴치한 인간이다 싶었어요. 전 그 인간 말종에게 딱 잘라 거절하며 쏘아 붙여주었죠. 회사 같은 소리 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겠지. 내가 진짜 바본 줄 아나. 너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이혼당한 거 회사에 소문 안 낸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한 번만 더 나한테 아는 척하거나 이런 부탁도 하는 날엔 우리 이혼 사유 회사에 모르는 사람 없도록 소문 쫙 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눈길도 주지 마. 알겠어? 제가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자 전 남편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깟 일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냐? 하여튼 네가 이딴 식이니까 내가 밖에서 그런 짓거리나 하고 다닌 거야. 알겠어? 아, 그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그러면 그게 내 탓이겠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네가 이딴 식으로 남자의 길을 개똥으로 알고 막대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난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소문내기만 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이런 미친놈을 봤나? 어디서 되지도 않는 협박질이야. 너 진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인생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줘? 내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굳이 내가 내 손, 내 입 더럽히면서까지 노력 안 해도 너 스스로가 알아서 곤두박질 칠 거라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써 잘 참고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헛소리할 시간에 가서 일이나 해. 네 말대로 회사에 패 끼치지 말고. 저는 전 남편을 무섭게 노려보며 쉬지 않고 말들을 쏟아냈고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저를 노려보다 뒤를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뒷모습에서 그놈의 앞이 훤히 보이더군요. 전 남편이 맡은 일은 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일이었고 전 남편의 진급을 위해 제가 발벗고 나서 도와주던 일이었어요. 이혼을 할 당시 회사에서 보기 싫은 마음이야 굴뚝이었기에 확 회사에 소문을 다 내버릴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 남편의 능력으론 이번 일을 무사히 마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기에 굳이 제 입 더럽혀가면서까지 소문을 내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한들 저에게까지 도움을 청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여튼 전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일을 보기 좋게 말아먹어버렸고 그 덕에 회사에서 온갖 서름과 눈칫밥은 혼자 다 먹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 후임에게도 보기 좋게 밀리는 처지가 되어버리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는지 자진해서 사표를 쓰고 회사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본 전 남편의 몰골은 말도 못할 만큼 형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시속과 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리저리 신세를 지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론 전 남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지긋하던 그 인간과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전 요즘 회사 측의 배려로 제주도에서 지내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랜 버킷리스트처럼 꿈꿔왔던 제주살이를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회사까지 온전히 다니며 살 수 있다니 요즘처럼 좋은 날들이 또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곤 하네요. 사실 제주도에 발령받았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외롭거나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인들이 주말마다 놀러와주는 바람에 그런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친구 복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하여튼 요즘은요, 마음이 편하고 하루하루 지내는 삶도 즐거우니 일의 능률도 더 오르는 것 같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 기분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오지 않는 주말엔 이리저리 산책로를 찾아다니는 것도 큰 힐링이 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서울지사로 돌아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좋은 곳을 다니며 지금까지 남은 상처받은 마음을 잘 치유해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이 답답하셨을까요? 처음에 전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땐 처음 겪어보는 슬픔과 절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혼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더욱 충격이 크기도 했죠. 하긴 누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에서 이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쨌든 그랬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되고 처음엔 막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행복 가득한 제 삶을 위해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